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능, 말능, 건업, 건강, 천경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모두 난징의 다른 이름으로 모두 합치면 별칭이 10개가 되어 난징은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별칭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것은 난징이 역대 어떤 지역보다도 왕조들의 부침이 심했고 전술가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곳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특히나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태평천국의 난징조약, 난징대학살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난징 명성벽도 크나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파괴는 1853년 태평천국의 난 때 태평군은 난징을 포위하고 의복문 구간을 포격하면서 청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난징성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군사와 태평군은 11년간 일진일퇴의 싸움을 벌이면서 난징은 피로 물들게 되었고 난징성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때 명고궁, 명효릉 등의 많은 유적들도 피해를 당해 화려했던 제국의 수도 난징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평천국이 진압되고 채 100년도 되지 않아 난징은 다시 전대미문의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1931년 9.18 만주사변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은 빠르게 중국을 침략했고 1937년 일본군은 난징에 탱크, 박격포, 유도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미친 듯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6주 동안 30만 명의 무고한 양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난징 성벽의 의지에 완강히 저항하는 중국군에 포격을 가하는데 특히 일본군은 난징 성벽의 중화문, 광화문을 공격 목표로 하여 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중화문의 목재로 만든 송루가 소실된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인재와 천재에 의한 파괴로 1954년 여름 난징에선 2달간 내린 폭우로 장강의 수위는 내려갈 줄 모르고 성안은 침수되어 붕괴 사고가 잇따르게 됩니다. 이에 난징시민위원회에서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거나 홍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경관이 수려한 곳을 제외하고 성벽을 모두 허물라고 지시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성벽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1966년에서 1976년 10여 년간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성벽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이후 10여 년간 초목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성벽은 팽창과 균열이 일어나고 심지어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와 비로소 난징 성벽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대규모 수리와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난징시는 수리와 보수 과정에서 유실된 벽돌을 모으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800만 개의 벽돌을 회수합니다. 회수된 벽돌은 성벽 외부 수리에 사용되었고 이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대략 700개를 선정하여 난징 성벽 박물관에 보존하게 됩니다. 이곳은 난징 성벽 박물관인데요. 2021년에 개관을 했고 난징 성벽 박물관의 외관은 중화문의 마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은 얼핏 보기에 마치 도서관의 책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난징 성벽의 글자가 새겨진 벽돌이었습니다. 난징 성벽의 벽돌은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40에서 45cm, 폭 20cm, 두께는 10에서 12cm, 무게는 10에서 20kg이라고 합니다. 제작 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 우선 점성이 있으며 잘 흩어지지 않는 토지를 가진 흙을 선정해 침전시키고 사람과 가축의 힘을 빌어 다지기를 반복합니다. 잘 다져진 흙은 바로 이와 같은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드는데
이 틀이 바로 벽돌 위에 글자를 새겨 넣는 목판입니다. 벽돌 모양이 잡히면 내용물을 나무 틀에서 떼어내어 바람에 말리고 다시 요에 넣고 구워내는데, 벽돌을 굽는 요의 모양이 마치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만토, 즉 중국식 찐빵 모양이라고 해서 만토요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두 3억 5천 개의 난징 성벽의 벽돌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박물관 안의 여러 벽돌 중 유독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벽돌이 있어서 봤더니 바로 벽돌 위에 유덕화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홍콩 배우 유덕화 이름과 한자가 똑같았고, 특히 성씨인 유자가 지난해에 말씀드린 대로 번체자가 아닌 현재 중국에서 사용 중인 간체자로 되어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난징 성벽과 난징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모양의 도안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 도안은 중국이 8개의 명나라, 청나라 성벽을 엮어서 세계문화유산의 예비 명단에 올렸다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난징 성벽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이 난징인들의 수건이란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난징 명성벽은 아직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했네요. 난징 명성벽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보존이 잘 된 성벽인데 아직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왜 아직 난징 명성벽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고, 다만 제가 추측컨대 성벽이 여러 차례 파괴되고 그 복구 과정에서 응급조치식 복원을 하다 보니 원래의 모습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등재 신청 과정에서 치명적인 흠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징 명성벽에 비하면 그 규모도 훨씬 작고 일제의 침입으로 성벽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며, 특히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심각한 파괴가 있어서 1970년대 복원 과정을 거치는 유사한 역사가 있는 수원의 화성은 어떻게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화성도 세계유산에 등재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화성 축성 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라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화성은 그 완정성과 진실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며, 완벽한 공사 보고서라 할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가 없었다면 화성도 세계유산으로 진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후문입니다. 저는 타국의 문화유산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치밀하고 세련되며 깊이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강력한 문화적 DNA가 지금 현재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